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여라 메아리 달려라 슈퍼문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작가 이수진입니다. 저는 이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각자의 창의성의 영역에서 가능한 소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소리 혹은 날씨와 연관된 상상, 사물을 통해서 가능할 법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를 소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사물들을 랜덤으로 포장해서 각기 다른 사물들을 아이들이 다루고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오브제들을 만들어서 나만의 소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의 소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드로잉하게 해서 소리 지도를 만들게 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매우 일상적으로 익숙한 소리들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우연한 상황과 여러 가지 불특정한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소리로서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이것들이 뭔가 저희 지난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면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올해 진행했었던 모여라 메아리 달려라 슈퍼문에서는 청각적 오브제라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하나로서 사실 완결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영감을 받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아이들과 창의적인 것들을 소통하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만나면서 저 역시도 배움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면서 독특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때 만든 거 기억나나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게 어떤 소리랑 닮았어요? 이거는 소리가 생각보다 제가 들리기엔 약간 새소리도 좀 나고 좀 낮은 음역이라서 저는 고양이가 되게 약간 가르랑거리는 소리?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뭔가 알랑거리는 소리? 그런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그때 영상 보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오로라나 달 행성 같은 막 소리가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달 행성에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공간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소리가 막 어디선가에 생겨난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오로라에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끔찍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무서운 소리였어. 그치? 네, 시끄러웠어요. 그렇어요. 이거 좀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이거 쳐야 돼가지고 네. 하나 다 어려운데 자, 시작. 옛날에 학교에서 그런 매미 소리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이런 걸 매미 소리 그런 걸 관련돼서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그 집에서 소리가 나는 잘 안 쓰는 그런 물건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가져오고 이걸로 뭔가 몸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몸에 매개 이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그럼 매미 소리를 의도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매미 소리로 만들긴 했지만 좀 더 다른 그런 소리를 내고 싶어요. 어떤 소리요? 뭔가 크지만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 소리. 수업 이후랑 이전이 달라진 게 있나요? 있긴 하죠. 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거요? 저는 그 소리라는 물체라기보단 그 소리에 대해서 배운 뒤에 밖에 나가면 뭔가 약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떠나가는 소리라든지 공사 소리라든지 그런 게 별로 안 시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엉뚱한 상상을 조금 해보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드릴을 거꾸로 해서 올려가지고 소리를 내면 어떤 소리가 날까? 라든지 뭐 쇠철이 막 부딪히는 소리일까? 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저번에 그 영상에서 저기 고대 도시가
그 가뭄인가 그걸로 맞아. 바다에서 드러난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고 뭔가 그런 게좀 바뀌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양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어떤 지금 뭐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처럼 이렇게 뭔가 바닥이 호수가 갈라졌어요. 그랬는데 밑에서 고대 도시가 나타난 어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다른 것들이 뭔가 날씨 얘기, 어떤 이런 소리 얘기를 하면서 끌어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준서나 정윤이나 유정이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유엔입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이곳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크게는 저희 작업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지도로 도시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어떤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 일상의 공간에서부터 이곳 가까이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까지 다양한 공간 속의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들을 찾아서 상상도 해보고 지도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각자 자기 가장 일상의 공간에 있는 어떤 기억 속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생각 속의 공간들을 좀 더 시각적인 심볼로 만들어서 함께 바닥에 움직이는 지도를 그려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지도에 어떤 구체적인 지리적인 정보라던가 내용들을 담는 지도와는 달리 친구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조금 새롭게 변환해보는 그런 어떤 형태나 모양을 가진 조금 이상한 지도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젠가 되게 먼 미래에 저희 작업실에 그 가까운 동네에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와서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을 하는 모습들을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이 활동을 해보면서 약간 먼 미래에 내가 꿈꿨던 장면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예술 교육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안에도 계속 새로운 질문이나 내용들이 생겨야지만 그게 또 다시 아이들한테 전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저에게도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저에게 또 새로운 작업으로 바뀌고 그 작업이 또 다시 뭔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약간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 교육을 계속 저도 놓지 않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는 바닥 지도가 제일 생각이 나요. 싫어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추억, 옛날 생각이나 막 그런 게 나니까 좋았어요. 그 기억나? 10가지 미션 했던 거? 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미션이나 이걸 통해서 찾았던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볼래? 우리가 되게 오래전의 기억이긴 하지만 저는 그 편안함이 느껴졌던 장소는 그 그늘 있고 그 벤치랑 그 책장 있는 거기가 제일 저한테는 편안했고, 그 그늘이 있으니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모양을 가진 것, 눈에 띄는 자연물 관찰하는 게 좋았어요. 사진 보여. 아, 나무와 나무 사이 그거 내가 찍었잖아. 됐어. 나무와 나무 사이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햇빛이 만든 모양 해가지고 그림자 찾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게 되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붙여놓고 싶어요. 우리 동네 맛집 지도를 그려서
가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갈 거예요. 저는 무슨 제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무슨 사물 같은 게 있으면 그 제가 좋아하는 사물이 적어가지고 그 한 번씩 심심할 때 그 지도를 보고 제가 놀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놀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물건과 놀이의 지도 같은 거네. 네. 그때 우리가 보이는 흔적하고 보이지 않는 흔적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어렴풋이라도. 혹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 봤을 때 선생님이 왠지 너희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었거든. 저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거? 사랑, 뭔가 우정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물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생각했던 추억도 안 보이고 보이지는 않고 사랑, 우정, 그다음에 그 가족이 사랑하는 그런 것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 다시 또 할 거예요. 프로젝트. 선생님은 너희들 만나면서 너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하는 작업에 되게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계속 만나는 일을 할 것 같아. 왜 물어봤어? 있으면은 다시 또 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 우리가 아는 지도는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밖에 없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더 재미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따라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 나무 부분만 잘라서 그 사이에 있는 그것들을 되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도와는 다르지만 저걸 만든 사람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저 그림을 남들에게 보여주면 약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상한 지도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가서 사진 찍고 저를 이상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정말 재밌었고 저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왜 지도 이름을 이상한 지도로 붙였어요? 사람들이 보다 이상하죠. 우리만 알 수 있는 우리만 알 수, 아까 말했잖아. 그렇구나. 이 지도를 보러 올 많은 사람들이 저 지도를 보면 어떤 내용들을 기록한 건지 모를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지도처럼 보일 것 같았어. 우리만 알 수 있는 나무 같은 거지. 저는 신체 움직임을 기반으로 공연,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물, 미디어, 일상과 사회 안에서의 안무의 개념과 형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기후 환경 관련된 작업을 해오면서 오랜 시간 지구가 평형과 균형을 조율해온 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와 기체, 대기의 순환과 운동에 주목하고 이에 관련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과 함께 공기를 잘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바람과 공기를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공기의 언어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체 자체가 굳이 환경과 또 연관되지 않아도 기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또 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도 공기를 너무 시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공기를 막 바라보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심상에서부터 생각들, 사회적인 질문들, 왜 이 기체들은 자꾸 뜨거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폭염 때문에 왜 힘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공기를 바라보면서 몸으로도 감각하고 상상도 하고 또 사유도 하는 그런 아이를 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공기 관련된 작업을 좀 더 열어놓고 좀 확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공기라는 재료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감각의 변이, 전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방법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공기를 채집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선한 작업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공기를 병 안에 가두고 그 공기를 들여다보고 냄새를 생각하고 그 공기에 있었던 그 기체의 뭔가 분위기, 색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던 작업이어서 저한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공기는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정말 만 가지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너무 와닿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이들은 이거를 예민하게 감각할 수 있을까? 와닿을 수 있을까? 그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제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공기가 물질이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매개하는 어떤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냥 아이들과 미적 체험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삶 속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예술적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실천의 차원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초기부터 이제 고민해 왔는데 그냥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집에서 가져온 거라든지 베스킨라빈스의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그 공기에 대한 의미들과 이 공간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의 뭐 야외 수조 뭐 이런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뭔가 자기가 놓고 싶은 곳에 배치하면서 어떤 의미가 이제 발생하는지 이런 어떤 예술적인 경험으로 좀 나아가고자 또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좀 일관성 있다는 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뭔가 공기 채집가라는 사람은 그런 직업이나 일을 하는 사람 본 게 처음이라서 뭔가 신기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언젠간 뭔가 저렇게 전국을 탐방해 다니면서 공기 채집하는 게 멋지다고 느꼈어요. 어떤 공기를 담아갈까 생각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가 바로 앞에 그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남아있지 않을 이 따뜻함을 한번 담아내보고 싶어서 한번 담아내봤습니다. 이게 제가 담은 그 백숙 냄새인데 다시는 그 기온을 느낄 수는 몰라도 뭔가 그냥 여기 한번 담아봤어요. 공기는 밥의 냄새와 합쳐서 내 입속으로 들어가고 병으로 들어간다. 내가 배불러지면 병도 배불러지는 것 같다. 밥상이 치워져도 저녁밥의 냄새는 내 주위를 빙빙 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그 공기를 들어 마셨을 때 엄청나게 따뜻하고 차가운 그런 특유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걸 담았는데 이게 언젠가는 뭔가 못 맡을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 공기를 담은 것 같아요. 바람이 서늘하다. 숙제할 때 느끼고 자고 일어날 때 또한 느끼는 공기이다. 항상 참새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햇빛, 시원한 바람까지 느껴진다. 바깥 냄새, 옷 냄새, 책 냄새, 가구 냄새가 담긴 소중한 공기이다.
학원이 끝나고 방으로 들어갈 때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익숙하다. 그래서 나는 그 공기와 바람과 햇빛이 정말 좋고 따뜻하다. 뭔가 다음에 기후 위기에 따라 다음에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동물들을 한번 찾아 나서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활동하면서 글쓰기랑 막 그런 거를 더 깊이 막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막 그런 활동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달콤한 맛일 것 같긴 한데 그 기억은 안 나는 그런가 은은한 그런 맛. 그러니까 생각은 얼핏 나도 이게 그래도 이런 게 있어도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애매한 맛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공기 채집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글쓰기는 제가 뭔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보다 그냥 더 깊이 생각하고 막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런 것까지 다 건드려서 그냥 너무 좋고 내가 생각하는 한계까지 막 생각하고 그걸 적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공기는 그냥 그런 건지 알았는데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본 게 자기한테는 새롭고 또 신기했고 또 나를 또 새롭게 하는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을 같이 한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또 너무 고맙고 또 아이들한테도 공기 병에다 담는다 했을 때 비웃지 않고 너무나 심오하게 함께 담아준 이 놀이에 진실하게 함께 해준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잘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또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서서울 호수공원에는 예전 정수장일 때 사용되었던 그 수도관 같은 시설들을 재활용한 벤치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이제 구조물들이 이제 멋스럽게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된 소리 장치들은 네, 그런 구조물에 부착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석을 통해 이렇게 쉽게 붙였다 떼서 호수공원에 직접 설치하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공미술 형태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미세먼지, 바이러스, 뭐 꽃가루 이런 다양한 작은 미세한 물질들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을 직접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다가가고 경험함으로써 생태계가 공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이미지적으로 구체화해보고 그것을 자신의 상상대로 표현해서 좀 생동감 있는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그 미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들의 자유분방한 그 형태랑 모습들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함께 제작한 그 소리 오브제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그 철물로 된 구조물들에 이제 부착하면 그 구조물들을 떨림을 통해서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런 진동 장치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호수공원에서 만들어내고 주의 깊게 들어서 녹음한 소리들이 이제 호수공원에 설치되었을 때 그 구조물들이 직접 이렇게
떨리게 해서 그 떨림이 이제 그 호수공원에 잔잔하게 이렇게 소리로 퍼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장소에나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 위에 붙여진 이렇게 작품은 그 3일 동안 친구들이 이제 수집한 물질들을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 것들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드로잉하면서 이제 남겨왔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그 먼지들의 공생하는 어떤 모습, 세계를 하나의 형태로 조형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조형물로 만든 것을 그 장치에 부착해서 이제 하나의 소리 오브제로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대면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먼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생각하고 그것들이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통해 알고 있고 그 우리 삶에서 그게 우리 계속 이렇게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같이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이미 이렇게 아이들의 인지 속에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그것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가져다가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기대감이나 어떤 희열이 되게 컸었던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어떤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놀이로 좀 전환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예술가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뭐 작업적 방식이나 전략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떤 단순한 결과물 위주의 예술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것과는 확실히 좀 전해지는 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리서치하고 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찾아서 작업에 이렇게 접목하는 것들이 그냥 보통 일반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랑, 그걸 정말 이렇게 워크숍으로 적용했을 때 그게 그 참여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면이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그런 어떤 면이 새로운 지점으로 이렇게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배워간다는 면에서 저는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 6학년이요. 2학년. 첫째 날은 우리 나가서 뭐 꽃잎도 줍고 뭐 모래나 먼지 같은 것도 이제 수집해 와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활동했고, 그거로 아주 미세한 세계는 어떻게 생겼구나를 한번 그려보면서 관찰했고, 두 번째 날은 이제 공원에 다시 나가서 작은 소리들을 이제 들어보는 녹음 수업을 했어요. 미세한 세계를 관찰한 걸 가지고 소리 나는 오브제 이렇게 만들기를 마지막 날 이제 완성해서 이제 그걸 이제 소리 나는 우리 기계 장치 만들었죠. 그거 가지고 호수공원에 가서 이제 설치해놓고 같이 감상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헤드셋 끼고 이거 제가 내는 소리를 바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때 녹음 어떤 소리 했더라? 기억나는 거 있어? 여기 그때 어떤 소리 났었다? 저 물소리. 맞아, 물소리 났네. 이거 어디서 녹음한 물소리였더라? 첫 번째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노래가 나와서 안 됐고, 화장실 옆에 다른 공간. 다른 공간, 거기서도 물소리가 났어요? 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를 자세히 듣는 게 좋았어요. 나무 부딪히는 그런 사소한 소리들도 있었고 물소리도 있었어요. 먼지, 알레르기, 아니면 바이러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 주변의 생태계가 이제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눈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원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한 거는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같이 모여서 공생하는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예쁜 먼지는 약간 꽃가루 같은 것도 있고 나쁜 먼지는 약간 실 같은 거를 막 뭉쳐지거나 머리카락 같은 게 뭉쳐 미세한 것들 이런 거는 그냥 현미경에서 관찰한 거를 토대로 만든 거예요. 나무 껍질 같은 거 관찰. 나무 껍질 관찰한 게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었구나. 위에 그때 수집했던 꽃도 붙이고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는 막 가시 같은 거는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게 위험한 것 같긴 해요. 그 마지막 날은 비가 왔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작품이 그 야외 설치로 끝나는 날이었어가지고 근데 다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서 설치하고 감상하고 끝까지 다 되게 잘 참여해 줬었어요. 이런 소리정원 프로그램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을 3일 동안 쫙 이렇게 함축적으로 막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잘 기억에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지나가지 않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생활할 때 그때 촉감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도 좀 탐색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기를 그런 면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소리 정원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꼭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지막 3일째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늘리면 괜찮다는